무상사 가는 길. 산사 가는 길은 호남선 철길 따라 커피 전문점 칼디의 전설을 지나는 길이라서 방목된 염소들도 춤을 춘다. 가끔 아르티르 랭보 닮은 푸른 눈의 스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스칠 때마다 서로 합장할 뿐 나무의 학명 묻지 않는다. 산사 가는 길은 매일을 걸어도 나를 처음 걷는 길이라서 낯달 담은 저수지도 어제는 아니다. 산사 가는 길은 360날을 설레어도 내게는 사소한 일상이라서 노을은 흐르고 별은 뜬다. 염소들도 스스로를 동그랗게 비우며 산사 가는 길, 내 걸음의 자세를 생각한다. 내 길은 내 것만이 아니라서 가로수 나무들도 허공으로 꽃물 오른다. 네, 멋진 신앙송으로 오늘 강혜인의 인 문을 열었습니다. 5월엔 결방이 있었지요. 많은 분들께서 안부 물어봐 주시고 또 건강 어떠냐고 연락 많이 주셨었어요. 그 덕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강혜인의 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멋진 낭송 해주신 분은요, 계룡시 예술인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분을 그려갈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인사 예.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시에 25년째 살고 있는 박주영입니다. 휴먼 토크쇼 강혜인의 인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회장님 처음 만나뵌 게 몇 년 전이에요. 그때는 이 모습 아니셨는데 면산 모 고등학교 국어 교사분이셨죠? 예, 네. 그때는 더 젊었었나요? 그 모습도 있었어요, 회장님. 그랬어요? 예. 지금은 화려하게 변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글쎄요, 뭐 변신이라기보다 그냥 조금씩 그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네요. 네. 익어가고 있다. 익어가고 있다. 네. 네, 그때 그러면 학교 다니셨었는데 네. 계속 학교 생활 하시다가 언제쯤 퇴직을 하고 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1986년도에 교사로 처음으로 임용이 되어서 2005년까지 그 중학교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2018년도까지 한 12년 동안 고등학교에 있다가 한 32년 정도 됐었죠. 네, 32년 교직 생활 하시고 예. 지금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데 그런 가족분들께서 회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응원이 예. 대단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뭐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특별한 남편이나 네. 또 아버지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몇 점짜리셨어요? 글쎄요, 그 점수로 그런 거를 매길 수가 점수를 있나요? 매긴다면 네. 따님하고 한번 인터뷰 잡아주세요. 그럼 아빠에 대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딸은 점수를 좀 더 높게 줄 것 같고 네. 아들은 좀 낮게 줄 것 같은데요. 네. 네. 시는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시는 오래됐죠, 제가. 그럼 교직 생활 하시면서부터도 계속 시를 써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시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시골 천흥뜨기인 그 촌뜨기가 이제 명색이 국어국문학과에 다니는데 뭐라도 좀
끄적거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시였고요. 뭐 지금 이제 세종시 문인협회 회장으로 그 맡고 있는 정용기 시인이 그 시창작 동아리인 그 시묵이라고 하는 시창작 동아리가 네. 있어요. 네. 거기에서 들어와서 같이 좀 시를 쓰자고 좀 꼬드겨가지고 그때부터 시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시인하고는 뭐 화요문학에서 함께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같은 동료지만 참 존경하고 고마운 이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용기 시인이요. 예, 예. 신춘문예도 당선되셨죠. 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 문학을 가르치고 또 시창작 동아리 그 교사를 하면서 32여 년 동안 그 틈틈이 시를 써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너를 위해서 이제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해 여름방학 때 한 열흘 동안 제 혼자의 시간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좀 돌아보고 또 저를 그 산책을 한 이런 시를 신춘문예에 좀 응모를 했어요. 12월 말경에 뭐 그 벚꽃으로 가셨던 어머니가 눈꽃으로 오셔가지고 그 당선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매일신문 신춘문예 그 당선 매일신문에? 예예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됐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렘은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잊지 못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주신 선물 정말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회장님 수상 내역도 화려하실 것 같아요. 아, 수상 내역도 좀 알려주세요. 뭐 수상 내역이라면 뭐 별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뭐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요.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축구 선수로 했었고, 맞아요. 테니스도 하시잖아요. 그죠? 예, 30살이 넘어서 이제 테니스를 시작했고, 네. 한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를 이제 테니스를 하고 있고,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서 2번 우승을 했어요. 와. 네. 자랑을 하라니까. 아니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겸손되게 자랑해주신 건데. 2005년도에는 CJ 문학상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이제 그 옥천 신인문학상 정지영 예, 작가. 거기서 이제 대상을 받았고 2014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문단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산맥에서 주관하는 그 시집 공모에 네. 당선이 돼가지고 첫 시집 점자 그녀가 화나다를 그 냈고요. 2020년에는 이제 2번째 시집 지는 것들의 이름 불러보면이라고 하는 시집이 그 문학 나눔 우수 도서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집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점자 그녀가 화나다. 화나다. 지는 화가 나다 이 말씀이 환하다. 화나다, 밝다 그 얘기를 하셨군요. 예, 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죠. 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익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발음 잘해야겠는데. 예, 점자가 점자를 익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네. 그래도 지금은 그 일반인들하고 같은 그래서 손끝으로 세상을 잘 보고 있는. 그래서 화나다. 예, 화나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때는 금음이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름이 보름달이 돼가지고 떴겠네요. 세상을 환하게 손끝으로 다 보고 있는 그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였어요. 예. 건양대학교에서 제가 한 7년 동안 외래 교수로 있으면서 중등 특수학과, 초등 특수학과 학생들에게 그 국어
교사와 관련해서 구교육론이라든지 교사 연구법이라든지 이러한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 특수 그 학생으로서 들어온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굉장히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서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눈이 안 좋아져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실명이 됐다고 힘들었겠다.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이제 특수학교에 갔고 그 특수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교 갈 때 아이들 장애인 학생들 몇 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양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 학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이제 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장애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참 고통이 있었을까, 힘듦이 있었을까. 자기가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 본다는 느낌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내가 처음으로 시집을 내면 너에 대해서 너와 관련해 가지고 시를 써서 아직 연락하세요? 표제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 진짜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 학생의 이름은 이제 백다솜인데 다솜은 사랑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점자로 해서 점자가 점자를 익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을까 해서 쓴 시가 회장님 덕분에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 다솜 친구분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그 특수학교에 교사로 임용돼서 지금 잘 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회장님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룡문인협회는 그러면 학교를 그만두시면서 활동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계룡문인협회는 제가 2004년 5년 정도 그때의 지인으로부터 좀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한 10년 넘게 냉담을 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한 것은 이제 2017년도부터였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계룡문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1년 동안 이제 직을 수행하다가 2019년 한국예총 회장의 그 지회장을 맡아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뭐 계룡문인협회뿐만 아니라 시산맥 특별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화요문학 네. 그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모두가 저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뭐 소중한 이런 분들이고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창작도 문인협회 회원들하고만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시창작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시창작을 뭐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뭐 누구를 도와주고 가르치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라는 게. 그래도 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뭐 지도 정도는 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동호인으로서 시를 쓰는 분들이 뭐 네. 그 누가 가르친다고 배울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가르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방향 제시하고 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굉장히 작년부터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뭐 백신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예총에서 활동했었죠. 일부 발코니 콘서트였나? 네, 발코니 콘서트를 예총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코로나19의 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인류에게 닥친 그 재앙이 그렇죠. 그 문화예술계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게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계룡예총은 그 지난 한 해 동안 전시회, 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좀 위로하고 또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 계룡 군문화 엑스포가 또 연기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역의 그 예술인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작년 이제 충남 예술제를 이 계룡에서 그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개최해서 시민들은 물론 뭐 그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겸손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올해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예술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그 팬데믹 시대라고 해가지고 마냥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그 각 지부별로 네. 7개 지부가 있는데 7개. 예, 지부별로 그 각각의 연수를 실행을 하고 있고, 또 향토문화예술 작품전도 7월에 이제 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이제 동네방네 콘서트, 또 11월에는 그 계룡예술제가 있을 예정이고, 12월에는 그 우리 계룡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떤 문학의 밤, 예술인들의 밤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시화전이라든지 미술 작품전이라든지 사진전이라든지 또 음악회라든지 무용 발표회라든지 뭐 국악의 향연 등 각 지부별로 그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뭐 예술 행사가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호응이 좀 없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좀 보내주신 것처럼 그 응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네. 앞으로도 계룡 예총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인들에게 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그런 호응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었어요. 아마 문인협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했던 일인 것 같아. 그분은 그 예. 일은요. 시화전이요. 예. 벽보가 쫙 걸려 있더래요. 자기가 출근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펄럭이는 게 느껴져서 옆을 봤더니 시화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어떤 아파트, 뭐 아파트 담벼락에. 예. 그래서 자기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시화를 보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인협회 회장을 했을 때 네.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전에는 시화전이 그 닫힌 공간에서 그쵸,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예술 작품이 시민들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좀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왕래가 그 많은 이런 그 곳에다가 시화를 한번 기획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시민들의 반응이 반응 좀 좋았죠.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응 참 좋더라고. 그분도 출퇴근하시면서 다 읽어봤다고. 예, 예.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할머니 한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우 내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나오셨나 봐요. 중학교까지 다닐 때 그때 시를 읽어보고 여기가 해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시를 읽게 되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이런 그 시화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예술이라는 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가야죠. 가야 되겠다. 네. 예, 맞아요.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시민들의 호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내가 먼저 다가간다.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도 예술인들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예. 지금도 힘들고 그 예전도 힘들고 그런 예술인들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예. 건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예술인들은 참 자존심으로 하나로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뭐 정당한 대우를 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뭐 금전적인 대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문화예술인들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문화 강국이야말로 그 선진국의 대열에 필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뭐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각고의 노력도 굉장히 그 중요하겠지만 그 좋은 공연이나 그 전시회가 있으면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문화예술인들의 소비자가 돼가지고 찾아주신다면은 그 굉장히 예술인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뭐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이라고. 지탱하는 예.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시집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회장님.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집인 것 같은데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아, 점자 그녀가 네, 화나다. 예. 다솜씨를 상대로 했던. 예. 네. 뭐 이거는 이제 시산맥에서 시집 공모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제 시집이기 때문에 좀 애착이 그렇죠. 있죠. 처녀작이잖아. 예, 처녀작이죠.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설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시집을 내고서 굉장히 많이 설렜고, 맞아요. 아, 나도 시집 한 권을 가진 이제 시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어요. 있죠. 예. 라고, 아, 내 얼굴을 이제 민낯을 다 세상에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두렵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그렇지만, 시는 계속 써야 되고, 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가, 낮고 저 자신의 또 자존감도 조금 높일 수 있는 시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는 것 여기 이것도 이거요? 이거 제가 네. 아, 이거는 지는 것들의 이름 불러보면이라고 네. 하는 시집이거든요. 네. 이제 그 충남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집을 이제 냈고요. 그 아르코 문학나무는 우수 도서에 선정이 돼가지고 또 각 그 전국에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많이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서점에서 사실 수 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네. 행복감이 막 묻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는데요. 지금 계룡예총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길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예.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계룡 우리 예총은 7개의 지부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인협회, 사진가협회, 미술협회, 그다음에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그다음에 그 연예인협회 7개 지부가 있습니다. 7빛깔 무지개처럼 네.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어서 개성이 넘치죠. 저는 이 아름다운 7개의 그 꽃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그 꽃다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꽃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지만 꽃다발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좀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계룡예총의 감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에 잘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회장님께 시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시인들이면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건데, 이럴 때마다 굉장히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중한 그 동반자이자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시를 통해서 저희 인생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관이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방향이 많이 이제 바뀌었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배려를 좀 알게 되었고, 어떻게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도 준 것이 시가 아닌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도 또 눈을 뜨게 해 주었고, 시와 함께 놀고 이제 시와 함께 울고 시와 함께 웃고 시와 함께 하면서 네.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름다운 시인, 더 발랄한 시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럴수록 힘을 내시고 문화와 예술을 더욱 사랑하는, 또 가까이 하셔서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갖고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강혜인 시인님과 또 여기 제작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오가 그저께 지났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굉장히 좋은 계절이죠. 맞아요. 앞으로도 생기 넘치는 이런 좋은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지금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시길래. 네. 그러셨어요? 미리 했나요? 오늘 회장님 이렇게 인터뷰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회장님의 행복한 모습도 뵌 것 같아서 더 가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제가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를 하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 앞으로 우리 강혜인 시인님, 네. 그 국보문학에 거기서 이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같이 함께 시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같이 서로 많이 협력을 하고 같이 도움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네.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혜인의 인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은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